우리는 38조 달러 부채가 있어. 그런데 정부가 기업 지분을 통해 최상위 벤처 캐피탈 수준의 수익을 거두면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한 전적도 있어요. 이 발언은 향후 미국 정부가 단순한 보조금 지급자를 넘어서 시장의 게임 체인저면서 직접 주주로 참여하겠다는 선언 같거든요. 저는 정부가 직접 지분을 들고 있는 기업을 망하게 둘 국가는 없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요즘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기업 보고서를 읽는 이제 열공형 투자자가 좀 눈에 띄게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뭐 금융투자 업계에서도 애널리스트들의 뭐 기업 분석 보고서가 예전만큼 이제 힘을 쓰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는 뭐 개별 기업을 크게 막 열심히 분석할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 되게 원대한 꿈을 꿔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남들이 모르는 흙 속의 진주 같은 종목을 발굴해서 나 혼자 5배, 10배, 막 10배거 해보고 싶다 라는 환상을 가지거든요. 하지만 냉정한 투자 현실은 좀 많이 달라요. 아무리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이익률이 높은 좋은 기업이라도 이제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하락장이거나 뭐 소외된 섹터에 속해 있다고 하면은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떨어질 수 있거든요. 반면 적자를 내는 기업이더라도 시장에 돈이 풀리고 뭐 해당 섹터에 돈이 몰리는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아요. 뭐 결국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이제 개별 기업의 미시적인 지표가 아니라 시장 상황과 주도 섹터예요. 이제 방향성이 모호한 시장에서 억지로 막 종목을 찾아서 돈을 밀어넣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을 때는 뭐 현금을 쥐고 때를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투자이기도 해요. 현금은 하락장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방패이자 기회가 왔을 때 뭐 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총알이잖아요. 지루한 기다림 끝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며 돈을 풀기 시작하는 유동성 장세가 찾아오면 그때가 바로 움직일 때예요. 이때는 뭐 복잡한 기업 분석을 좀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그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핫한 이제 메인 상승 섹터나 뭐 대장주나 상위 종목에서 아무거나 골라 잡아도 그냥 시장이 밀어올리는 상승률을 온전히 누릴 수도 있어요. 파도가 높게 칠 때는 어떤 배를 탔느냐 보다는 파도의 방향에 몸을 실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관심 없으시겠지만 저는 드론은 지금 주목해도 좋을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라이트패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의 설명이 끝나고 제가 왜 투자를 결심했는지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연히 투자 권유 아니고 투자하고 있으시거나 나는 방산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 하면은 재밌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드론 지분 투자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결론을 요약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남은 임기 내 자국 내 전략 자산인 미국의 안보와 본인 지지 기반인 미국 제조업 부활이라는 부분을 꾸준히 신경 쓰고 밀어줄 거라는 점이에요. 이제 거의 절반이 지났죠. 작년 6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Unleashing American Drone Dominance에 서명했어요. 내용은 이제 미국산 드론 가속화, 그리고 군 조달에서 미국산 우선, 그리고 상업용 드론 규제화를 담고 있어요. 추가로 국방부는 34만 대 이상의 11억 달러 규모의 드론 도미넌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27년 말까지는 저비용 공격용 드론 대당 한 5천 달러 이하 비축하는 목표를 세웠어요. 작년 미국 연간 드론 생산 능력은 10만 대 수준으로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고 있거든요. 25년 12월부터 중국산 신규 드론 모델의 FCC 장비 인증이 차단되었어요. 5월에서 6월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 옥상에 설치된 드론 포트 사진을 본인 소셜에 올렸어요. AI로 합성된 사진을 올렸거든요. 본인이 드론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간접적으로 나는 몰아줄 거야 라는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추가로 미국 국방부에서 올해 1월부터 드론 경쟁 프로그램 건틀릿을 하고 있어요. 이제 미션 테스트를 통해서 밀어줄 기업을 선정하고 있는 거예요. 26년 7월에 첫 12개 기업 납품 발표 및 이제 27년 최종 5개의 기업이 30만 대를 발주한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요약하면 드론 산업에 정부 차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트럼프가 띄워주니까 그냥 사자라는 내용이 아니라 핵심 전략 자산을 밀어주는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처음 스타트는 뭐 미국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투자 혹은 세제 혜택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뭐 히토류, 그 다음에 리튬 공급망으로 갔어요. 세 번째는 뭐 비록 좀 시간이 지났지만 양자 컴퓨터를 최근에 띄워줬죠. 뭐 카더라 형식으로 보도되긴 했는데 드론이 언급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내용은 나왔었고요. 이제는 AI 회사의 국가 차원의 지분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절대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 없고 본인들만의 이제 자체 생산 라인을 만들어서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 논리가 이런 인터뷰가 나오는 근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38조 달러 부채가 있어. 그런데 정부가 기업 지분을 통해 최상위 벤처 캐피탈 수준의 수익을 거두면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한 전적도 있어요. 이 발언은 향후 미국 정부가 단순한 보조금 지급자를 넘어서 시장의 게임 체인저면서 직접 주주로 참여하겠다는 선언 같거든요. 저는 정부가 직접 지분을 들고 있는 기업을 망하게 둘 국가는 없을 거예요. 정부가 주도해서 키우는 산업과 기업의 자본을 묻어둬야 되는 이 명확한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 맥락을 보면 우리 투자자들이 정부가 주도해서 키우려는 산업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트럼프 지분 획득 후 인텔은 5배, 6배 올랐잖아요. 물론 좋은 기업 혹은 돈을 버는 기업이라서 오른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텔, 델, 마이크론, IBM, 트럼프가 언급한 회사 중에 몇 배씩 안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인텔은 이제 미국 내 파운드리 살리려고 파산 직전이었다고 평가받았지만 이제 칩스, 보조급, 선지급 수령도 하면서 대통령하고 이제 하워드 러트닉이 강하게 밀어줬어요. 그 일환으로 이제 리프타는 뭐 주별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본인 회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고 해요. 되게 특이한 상황인 거죠. 마이크론도 트럼프가 밀어주니까 CEO도 나서서 우린 미국 제조업 부활의 상징이야 라고도 했어요. 전략적으로 혜자를 주는데 돈도 벌면 이제 내러티브랑 실적이 같이 묻으니까 주가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델은 AI 붐 속에서 AI 인프라 공급자로서의 강력한 위치와 실행력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지금은 뭐 PC 시장, AI 서버 시장, 뭐 하이퍼스케일러 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AI 수요까지 잡고 있는 부분은 지금 주가도 많이 갔죠. 추가로 델은 되게 유명한 공화당 후원자로도 알려져 있어요. 미 상무부에서 양자컴 투자도 실시했어요. 사실 제가 이해하기 힘든 병목이고 양자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국도 양자컴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지지 않으려면 국가 차원의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발표한 수치에서 IBM에 가장 많이 투자했다고도 나왔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거시경제 전략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는 미국 제조업 부활을 통한 전략 자산의 완벽한 통제인 것 같아요. 그들은 뭐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결코 다른 나라, 특히 이제 잠재국, 적대국의 공급망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되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본 경로를 잘 볼 수 있는 거고요. 역사가 증명하듯 이 백악관 옥상에 AI 합성 드론포트 사진을 올리면서 트렌드를 주도하는 대통령, 그리고 국가 부채를 지분 투자 수익으로 갚겠다는 초유의 VC형 정부가 결단한 사업은 쉽게 꺼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이제 중국산 드론 전면 퇴출로 생긴 거대한 공백, 그리고 27년까지 30만 대를 채워야 되는 이제 펜타곤의 조급함, 그리고 이제 자국 제조업을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는 이제 정권의 지지 기반까지 이 확충우지가 몇 개를 만나는 곳에 드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미 국방부의 드론 경쟁 프로그램인 건틀릿의 타임라인을 보면 27년까지는 죽지 않을 내러티브 같긴 하거든요. 근데 주가는 그에 상응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하지만 27년 말까지 대당 5,000달러 이하 저비용 가성비 드론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이 우리가 기억하고 투자 근거를 잘 확립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지인한테 좀 하니까 드론 분야는 계약이 터져야 날아가고 그 전까지는 재미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동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AI라는 내러티브가 지금 거의 모든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AI 회사에 투자하지 않으셨다면 우선순위에서 충분히 밀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많은 비중을 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AI 섹터에 포트폴리오가 너무 몰려 있으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방산, 우주 같은 다른 내러티브도 보유하시면 뭐 시장 공부도 잘 되고 시야도 넓어지거든요. 또 AI가 이제 쉬어갈 때 뭐 재미도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매수한 뭐 라이트패스 테크만 있는 건 아니고요. 회사는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매력도를 이제 본인만의 점수 매기기를 통해서 등수를 좀 정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본인만의 방산회사 점수 매기기 한번 해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공부하는데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